안희정 충남지사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 희정을 뒤집으면 정이다.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 나머지 자기 이름을 박정희의 정의를 뒤집은 걸로 졌다. 이게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분은 작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뭐 07 과삼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저분이 아마 더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사직 이후에 이제 새정치연합의 이 차세대 주자, 즉 486 출신들 중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다. 특히 친노에서 문재인 의원 다음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향후에 안 그러면 차기 대선 정도에 이 대권 후보로서 친노 진영의 주자로서 가는데 이 국민들이 친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조주의적이고 강경한 어떤 투쟁 이미지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온건한 이미지를 가져가야 본인의 정치적 장래가 있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이 설정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도나 보수층에서도 거부감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또 본인의 출생 지역이 충남 농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무조건 투쟁 일병대로 가는 부분이 그건 또 옳지도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미지를 시간이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여권이나 또 보수 진영과의 각을 세운 이미지가 아니라 본인은 기존의 386, 486 정치인들하고는 색깔이 컬러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어떤 희석 작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는 분이 두 분 있죠. 한 분은 김문수 전 지사고 이제 안희정 뭐 지사도 정의 희정이다. 예. 그럼 찾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 두 분의 공통점이 극렬한 운동권 출신이죠. 아, 그렇군요. 김문수 그렇죠.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운동권도 보통 운동권이 아니고 핵심 운동권 출신입니다. 아. 김문수 지사 같으면 선호련이라고 뭐 노동운동의 제일 본산 출신이고 그다음 5.3 인천 사태를 이끌었고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운동권 핵심 출신인데 핵심 출신이니까 트라우마가 있겠죠. 예. 보수층들이 언젠가 나를 걷어찰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노무현의 뭐 좌강제 우의정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최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인데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충남지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 훈련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행정을 직접 해보지 않습니까? 예.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도 이낙연 지사가 지사를 해보니까 합리적 얘기를 좀 하거든요. 결국 예산을 편성해보고 우선순위를 배치해본 이 경험들이 어쨌든 야권에서는 귀중한 경험이라는 것이고 또 그 저희에는 뭔가 하면 문과 나는 레벨이 다르다. 친노에서. 친노의 적자는 나다라는 문재인 의원이 아니라 내가 적자다? 그렇죠. 그 뉘앙스도 좀 없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둘 다 친노인데 네. 친노 중에 한 명인 문재인은 박 대통령 쪽을 공격을 하고 네. 한쪽은 안희정 지사 쪽은 오히려 구애를 하고 네. 어느 쪽이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당 대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대권 주자가 되는 위치에서 가장 앞에 있죠. 이런 입장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야권의 강경 지지를 모아야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새정치연합 주변에 친노를 성향을 띠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한데 모일 때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호갱이 발언 이런 데서 확실히 드러나고요. 계속 강경 발언을 하니까 이번 주에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오랜만에 1위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1등으로 가는가? 그것이 이제 대통령 당선될 만큼의 지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당분간은 당에서 자기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강경 발언을 유도하는 것이 소수의 야당 주변의 극렬 지지자들을 모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예. 권노갑 고문이 문재인 의원을 만나서 당권 노리지 마라. 네. 그럼 어떻게 했냐? 만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팩트만 얘기하면 문재인 의원이 식사를 합시다. 해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권노갑 고문이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권노갑 고문의 연세나 정치 역정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심이 있다라고는 안 봐져요. 다만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비교적 진정성 있는 고민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반기문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출마하지 마라 같은 선상에 있다. 친노만 가지고 집권이 되냐. 친노의 특징은 결집력은 강하지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예.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건가. 문재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문재인은 권노갑 고문이 보기에는 정치력을 더 쌓아야 된다. 좀 더 대권 수업을 더 하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분들이 당을 맡아서 가야 총선 대선에 승산이 있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그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언이라고 봐지는데 문재인 의원은 어떠냐면 사실은 초선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예. 이 발언을 보면 굉장히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뭐 그 자기 대선 평가했을 때는 태도 보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옳지만 우리 말이 싸가지 없이 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치는 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뭐 호갱이니 독재니 또 엄청난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력에서 굉장히 미지수인데 문재인이 친노의 자장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희정 예. 지사가 미묘한 차이가 친노가 문재인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봐진다면 권노가 고문의 말씀은 굉장히 좀 원로로서 야권의 원로로서 좀 고민이 굉장히 묻어난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그러면 대권 주자로 뜨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제로는 문재인 의원이 추락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서로 간에 이 대체제지 보완제는 아니라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건노가 고문의 전성기가 99년, 2000년 이럴 때인데 15년이 지났음에도 건고문이 조언을 해야 새정치연합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 정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뭐 건고문이 은퇴한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 다시 복귀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매일 뉴스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풍토는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그 안정적인 정치들을 못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대선 주자들의 지금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안희정 지사의 이제 딜레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총대를 메고 좀 안 좋은 일이 한 2번 있었죠. 그래서 그 이 여러 가지 뭐 일을 좀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선출직이니까 뭐 이제 사면도 되고 관계가 없겠지만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은 오히려요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정면으로 국민 앞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 돌파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게 맞지. 결국은 그걸 감추고 본인의 이미지를 자꾸 희석시키면서 여권에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해서 결국은 언젠가 그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게 네.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네. 대권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생겨야 되는데 한쪽에서 보면 또 대통령만 바라보고 친하려고 구애를 한단 말입니다. 네. 대권 주자들이.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여권과 야권이 다른데 여권 후보들의 공식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공개해서 치명상을 입은 게 이회창 전 후보입니다. 그 당시에 IMF 때문에 YS 대통령의 지지는 그야말로 바닥을 쳤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 인형 화형식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PK, 부산 지역에 이른바 이인재 신도롬이 일어날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공천 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정면 승부를 했지 대통령을 어떤 매번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취임한 뒤에도 전 정권과는 어느 정도 잘 지내는, 그렇기 때문에 여권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밟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야 어쨌든 뭐 저게 불행이 나의 행복이니까 현 정권이 무너진다면 야당은 기회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여권 주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절대로 이걸 적대적 내지 제로섬적으로 대할 수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개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여권에서 개헌을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여권 주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알겠습니다.